아빠한테 물어봐. 아빠는 군대 어디 나오셨어? DP. DP? 오호. 아빠 뭐 하셔? 물어봐도 되나? 어? 일반인이요. 일반인이야? 오. DP. 아빠가 DP 드라마 보면서 아빠가 경험했어요. 이거 헌병대 그거 아니야? 네. 와, 씨. 탈연자를. 와, 진짜 DP 진짜라더라. 그거 똑같다더라. 야, DP. 헌병 완전 빡센데. 진짜 빡센 헌병. 그지같이 진짜. 선생님 친구 헌병대에 있었거든. 공군 헌병대. 헌병대 보면 아니 그 뭐지? 헌병 의장대에 있었어. 의장대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총 돌리고. 걔는 편하려고 공군 갔는데 의장대 뽑혀가지고 의가사제 됐어. 허리 나가버려가지고. 예? 허리 다쳐가지고 의가사제 됐어. 근데 그게 뽑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체격 좋고 네. 딱 의장대는 키도 딱 맞추잖아. 키도 크고 또 뭐냐면 체격도 좋고 이러는 걔 키 엄청 크고 체격도 좋거든. 키가 나보다 한 4-5cm 클 거야. 자 봅시다. 선생님이 그때 이야기해줬죠. 무한급수는 중요한 게 뭐라고? 무한급수라 그랬지. 그러니까 시그마 계산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무한급수는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 들어갈 때 an이 수렴하면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a는 0. 요거하고 두 번째 계산은 시그마 계산 그 다음에 극한값 계산 이중 구조이다. 요것만 머릿속에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그마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죠. 시그마 요거 하나 좀 외우고 갑시다. 이게 나오면 첫 번째 우리가 암기하는 거 있다 그랬죠? 외워야 되는 거예요. 꼴암기.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반항 구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갈 때 AK를 SN으로 보고 SN-SN-1을 N이 몇 번째 항? 두 번째 항부터. 분필이 없네. 이쪽도 노란 분필이 없네. 분필이 다 깨져버렸지? 와, 정말. 분필을 사면 이런 게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때 주의. 이때 N은 두 번. 초항은 확인해줘야 돼. 세 번째는 나열해서 규칙 찾기. 첫 번째는 여기서는 1번은 뭐가 있었어? 시그마 K, K제곱, K 세제곱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수식꼴, 시그마 지수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망원급수가 있죠. 이렇게 망원급수는 어떤 꼴이 있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갈 때 A K 곱하기 AK 플러스 1꼴이 있고, 시그마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군요. FK 플러스 1 마이너스 FK 꼴이 있고요. FK 플러스 2 마이너스 FK 꼴이 있지. 이거는 보통 어떻게 되죠?
F 첫장하고 첫 장에서 F K를 빼는 이런 꼴이 되지. 그리고 이건 어떻게 돼? F1 더하기 F2 마이너스 이런 꼴이 된다는 거. 자, 이거 좀 외우고 갑시다. 암기해야 되는 거. 계산 빠르게 하기 위해서 좀 암기하는 거. 암기해야 되는 게 있어. 1부터 10까지 K. 이거 얼마야? 55. 그럼 K 제곱은 385. K 삼승은 55의 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이거 있죠? 요거는 n 플러스 1분의 n. 요거 외우세요.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뭐 그냥 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1분의 1 요거에 의해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요게 아니 n 플러스 1분의 n 1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이거 약분 통분을 하면 어떻게 돼?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나오죠? 요 계산 문제에 엄청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요건 좀 외워두세요.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은 n 플러스 1분의 n. 만약 여기가 p가 있으면 n은 어떻게 될까요? p가 앞으로 나가니까 pn 이렇게 되겠지? 네. 요거 시그마 계산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잘하면 내가 막 자꾸 어려운 거를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야. 아, 이거를 좀 뭐라 그러지? 아, 어려운 거를 물어봐서 몰라서 골탕을 먹여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더 수준 높은 거를 하면 졸라 멋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K에서 헷갈려서 그런데 K 삼성이 K 제곱한 형태 맞죠? K 요거의 제곱 55의 제곱 K 삼승이 뭐야?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됐지? 자, 표기법 한번 첫 번째 가볍게 표기법 한번 봅시다. 표기법은 어떻게 써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k, an 이런 거 어떤 때 주로 쓰냐면 얘는 축약되어 있는 형태죠. 쓰기 귀찮을 때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이거 어떻게 쓰자고? 쓰기 귀찮을 때 주로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이런 것도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런 표현은 잘 안 써요. 그리고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이 이게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이거죠. 왜 이 표현을 많이 쓰냐면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실제로는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쓰죠.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데 이 표현이 그래도 옳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풀어놓은 형태네요. 풀어놓은 형태죠. 두 개씩 압축시키면 위에 거. 그래요. 이게 어떤 거냐면 SN. 이 계산을 잘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중 구조에 시그마 계산 후에 극한값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를 잘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인데 실제로 많이 쓰긴 이걸 많이 써요. 왜냐하면 출제자가 굳이 이렇게 줄 이유가 없잖아. 문제를 풀 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수렴 조건. 수렴 조건이라는 말이 좀 웃겨. 이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이 내가 수렴하면 이거 수렴 조건이라는 표현보다는 수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수렴하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 0.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어떤 수열? 점점 작아지는 수열. 그러니까 영어로. 근데 얘 역은 성립해 안 해? 안 해요. 안 해. 내가 왜 그런지 설명해 줬죠. 이 an이 점점 커지면 합은 어떻게 돼? 무한. 발산하는 게 당연하죠. 예.
AN이 이건 A1, A2, A3 얘가 이렇게 일정하면 어떻게 돼요? 합은? 발산하는 게 당연해요. 수렴하려면 근데 얘가 A1, A2, A3, A4 이렇게 작아져도 수렴할 수 이렇게 작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가 여기 그래 성립하지 않는 거죠. 얘가 0이라 그래서 얘가 다 수렴해? 아니야. 0이어도 어떤 경우가 있어? 발산하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얘가 수렴하려면 이런 경우는 안 되니까 이 경우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근데 이것도 수렴한다라고 말을 잘 안 주고요. 이렇게 줘요. AK가 3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겠어? 아, 일반항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물론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말을 주면 엄청 편하죠. 근데 어떻게 줘? 뭐 이런 식으로 주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아, 수렴하는구나. 이것만 머릿속에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무한급수의 성질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얘가 베타로 이렇게 수렴한대요. 수렴하면 얘네들끼리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 자, 얘네들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는 안 하군요. 더하기, 빼기. 여기도 더하기, 빼기. 여기도 더하기, 빼기. 이게 어떤 뜻이에요? 얘네들끼리 더하기, 빼기를 하면 합해서 해도 상관없고요. 걔의 결과만 더하기, 빼기를 해줘도 상관이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게 어떨 때만? 수렴할 때만 가능하다. 뭐 이건 배웠던 거니까 성질 됐고요. 분수꼴은 했고. 그럼 문제 좀 풀어보고 갈게요. 음. 102번 쭉 넘겨보세요. 102번. 얘가 수렴. 자, 선생님 보통 고등학생들한테 문제 풀 때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결국은 시험장에서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시험장에서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뭐 두 가지죠. 뭐 두 가지일까?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이제 결과는 결국 풀어낸다 하고 결국 못 푼다. 여기에 있겠지? 그럼 어찌됐든 일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모르는 게 나왔을 때는 못 풀겠지. 처음에는 못 풀었지. 못 풀었지만 결국 풀어내는 경우가 있고 못 풀었지만 끝까지 못 푸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못 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맞잖아. 우리가 시험장에서 어떤 구조가 있냐면 첫 번째는 최악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때
이 경우 최악이죠. 이거는 뭐야?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경우는 없어야 돼. 내용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에. 뭐 덧셈 뺄셈 하는데 덧셈을 못 해.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시험법 다 알려줬는데 공부를 안 한 거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아는데 못 푸는 경우야. 여기도 두 가지로 나눠지지. 생각이 안 나는 경우. 아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경우. 맞죠? 두 번째는 생각도 났는데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 생각은 났는데 어떻게 하지? 방법이 안 돼.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우리가 배우는 개념이 있어요. 개념 더하기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형태의 시험을 뭐라고 하냐면, 수능은 영역별 출제거든요. 단원별 출제가 아니야. 영역별 출제라는 게 뭐냐면, 수능에는 어떤 영역, 어떤 능력을 물어보냐면, 문제 해결력, 여기에는 내적 해결력과 외적 해결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론 능력, 문제 이해 능력, 하나가 기억이 안 난다. 네 가지인데. 암기요? 아니, 왕기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시험은 항상 엄마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엄마들이 물어보시거나 항상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요, 수학은 암기 과목인가요? 이해 과목인가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수학은 이해 과목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보잖아. 시험을 보는데 이해력으로 시험을 보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시험은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범위가 정해진 범위 안에 있는 거는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게 기본이야. 근데 여기 이런 경우가 애들이 태반이야. 3등급 이하는 다 이거야. 수능의 3등급 이하들은 모르는 데가 있어. 지금 시험에서 3등급은 모르는 거죠. 책을 처음부터까지 다 전체 통암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때? 9등급제에서 통암기만 되면 몇 등급은 나온다? 3등급 나온다는 이야기야. 센 수학 수준에서 통암기만 되면 3등급이 나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중학생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야, 우리가 꼼꼼하게 선행학습을 다 했어. 센 수학 B스텝, C스텝 정도 다 풀 줄 안단 말이야. 이게 다 풀지는 않지만 80점 이상 맞는다고 해. 그럼 수능 보면 3등급 나온다니까? 그게 나와야 정상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이거는 머리의 지능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공부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제대로 했으면, 공부가 다 통암기가 됐다는 전제가 되면 3등급은 나와줘야 된다. 3등급에서 못하면 그래, 중학생 해서 4등급 초반은 나와줘야 된다. 그래도 그럼 몇 점 되냐면 70점대 초반, 60점 후반 이럴걸? 아닌가? 그 정도 될 거야. 그럼 봐. 근데 요렇게 가면 요거 아니? 요거 아니? 요거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굉장히 쉽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물어보고, 이거를 수능에서 이 개념을 약간 변형해서 수능 개념으로 바꿔주죠. 실전 개념이라고 그러지. 수능에 이 개념은 이렇게 쓰여. 얘도 이렇게 쓰여. 얘도 이렇게 쓰여. 요렇게 연결하는 문제가 해결력에 관한 문제야. 내적 해결력. 외적 해결력은 니네 말하는 실생활 문제 있죠? 아, 계산 능력 있구나. 내가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거죠. 계산 능력. 그러니까 시험 문제의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거는 요거하고, 아니면 요렇게 짬뽕, 요렇게 짬뽕,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봐. 결국은 이 수능에 나와 있는 개념을 알기만 하면 연결해서 풀어서 맞출 수 있다고. 요게 킬러야.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 수능 개념을 바탕으로 시험장에다가 여기서 너의 시험장에서만의 할 수 있는 너의 생각을 해봐라 나오면 이 문제가 진짜 어렵지. 내가 거기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요거 알고 요거 알고 요거 알면 풀려야 되는데 풀리는 걸로 안 끝나고 더하기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럼 봐.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그 생각하는 기본 발상이야. 이렇게 식이 주어지지. 식이 주어지면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돼. 이 식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잡아내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도 선생님 딱 보면 나눠주거든요. 첫 줄 보시고, 두 번째 줄 보시고, 세 번째 줄 보시고, 첫 번째 줄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생각 정리, 두 번째 줄에서 이 문제하고 상관없이 네가 생각나는 거 정리. 그럼 어디까지 잡히느냐? 아는데 못 푸는 경우에서 생각을 못하는 경우, 이 경우는 저기서 다 잡혀요.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생각을 못 할 수가 없지. 나는 이 문제를 안 보고 첫 줄만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한단 말이야. 두 번째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정리를 한단 말이야. 결국은 이거 어떤 이야기야? 얘네들끼리 어떻게 엮어낼 거냐 이 문제야. 그게 아까 말한 개념 연결해서 나오는 킬러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시험 딱 이렇게 나와. 거기에 진짜 가끔 어렵게 한 문제 정도가 어떻게 나온다? 거기서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럼 요 생각의 수준이 어려워 쉬워? 어렵지 않아. 왜냐면 애들이 여기까지만 해도 어떻게 돼? 대부분 걸러지겠지. 요거 몰라서 걸러지고, 요거 몰라서 걸러지면 3등급 애들 걸러질 거 아니야. 얘네들끼리 요걸 못 엮어내지. 그럼 1등급 또 걸러질 거 아니야. 그럼 요거까지 여기까지만 풀어도 1등급인데 여기에다 생각을 살짝 보탠대. 근데 이 생각을 굉장히 어렵게 보태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요 생각 정도 할 수 있으면 100점 맞는 거야. 물론 이제 100점은 시험장에서 어떤 운이 좀 필요하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계단 실수도 안 해야 되고 시간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나오면 이런 걸 떠올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머릿속에 항상 정리하고 있어야 돼. 이거 보니까 여기 또 수렴이란 말 있죠?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그 맨 마지막 그 극한값이 0. 그래, 극한값이 일반항이 뭐가 된다? 0 0이 된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2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은 마이너스 2라고 쓰겠죠? 근데 왜 마이너스 2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보자. 왜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죠? 그 아까 배운 그 수렴하는 수열들. 그래. 여기가 수렴하죠? 네. 여기가 수렴하지? 네. 그럼 나눌 수. 선생님 그랬지.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두 개, 덧셈 뺄셈 두 개 수렴하면 나머지 한 개는 반드시 수렴해야 된다 그랬지. 얘가 여기가 지금 얘가 수렴하죠? 네. 얘가 만약에 발산해버리면 여기가 뭘로 바뀌어? 발산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뭘로 해야 돼? 수렴해야 되지. 수렴하는 것끼리는 어떻게 돼? 더하기 빼기 해서 밖으로 빼서 쓸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106번) 보자. 기억 보시면 얘가 수렴한다 그랬지? 그럼 수렴하니까 얘가 수렴이니까 얘네들끼리는 더하기 빼기 가능하지? 네. 안에 합해줘도 되지? 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bn이 수렴하냐 그랬지? 네. 그럼 얘네들끼리 더하기 빼기를 해서 뭘 만들어라? bn을 만들어라. 여기서 요거 빼면 만들어지죠? 네. 기억은 맞았죠? 니은에서 얘가 수렴한다 그랬어. AN이 수렴하고 BN이 수렴한대. 맞아요. 얘가 수렴한다는 이야기는 그럼 넌 무조건 뭘 떠올려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0이라고 하면 돼. 얘도 극한값이니까 일반항이 0으로 간다. 얘도 일반항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다? 곱하면 0이다. 이건 당연한 거죠? 네. 근데 디귿은 반대로 물어봤죠?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역은 성립하지 않죠. 그럼 반례를 한번 찾아봅시다. 반례가 AN을 10, 10, 10 BN을 뭐 0, 1, 0, 1, 0, 1 둘이 곱하면 0 되죠? 네. 각각은 0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은
자, 또 봅시다. 니네 학교에 너보다 잘하는 애 있어? 네? 니네 학교에 너보다 잘하는 애 있어? 공부를요? 없을걸요? 없어? 어디가 1등이야? 학교에 더 내주나? 알려주잖아. 서적중은 알려줄 것 같은데? 1학년 때는 그 쌤이 약간 뭐지 부장쌤이라 해야 되나? 좀 물력이 있으면 알려주는데 2학년 때는 안 안 알려줘요. 알려줘. 야, 근데 이번에 한 개 틀렸으면 1등 아니겠니? 그럼 얘들이 다 니가 1등인지 알아? 아니 너무 많아. 고등학교 가서 잘하세요. 이제 일단 뭐가 돼야 되냐면 선생님 볼 때 선생님 이 동네에서 뭐라 그럴까? 물론 선생님 이제 많이 안 본 것도 있지만 압도적 1등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신 1.0 이제 9등급제에서 옛날에 니네 학교에서 전국 수석 나온 적 있어요. 알아요? 만점. 서석 거기서 최장우 말고 최장우를 조금 낮추어서 말하는 건 아닌데 일단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시험이 쉬운 시절이니까 그거보다 그리고 과학 투를 안 했잖아. 서울대는 과학 투를 해야 되거든요. 서울대 의대에 간 애가 있어요. 정민건이라고. 그 문제적 남자 TV 알아요? 거기 나왔어요. 아 진짜요? 니네 학교 고등 아니고 서석고 선배예요. 서석고 가게 되면 이제 서석고 출신으로 그 TV에 나왔어요. 다 맞았어요. 와. 물투 해가지고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물투하고 수학도 정말 어렵던 시절에 수학도 다 맞고 물투도 다 맞고 국어도 다 맞고 영어도 다 맞고 다만 2017년도인가? 아마 그쯤이었을 거야. 17년도? 13 아니다 15년도보다 12, 13, 14, 14년도 쳐보면 나올걸요 정민건이. 서울대 의대 갔어요. 걔가 전교 한 3등 정도 했거든요. 3등? 1등 못했어요. 1등은 뭐 하는 사람? 1등은 서울대 의대를 못 갔죠. 그 당시에 만점 진짜 어마어마했죠. 그러면 3등 된 거는? 정민건이는, 아니, 그 최장호라는 애는 절대 폄하하는 거 아니야? 시험 난이도를 볼 때, 국영수에서 수학의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데다가, 그때에 비해서, 2014년도, 15년도에 비해서, 얘는 사탐을 했잖아. 이 사탐 과목이 1등급 따기 만점 맞기가 어렵지가, 물론 어렵지만, 과탐 물투는요, 전국에서 3,000명에 서울대 간 애들만 하는 거라고. 서울대 간 애들, 다른 학교 간 애들은 안 해. 이게 전국에서 머리 제일 똑똑한 애들 3,000명이 하는 거야. 거기서 다 맞아야 된다고. 시험 얼마나 어렵겠냐. 이거하고는 조금 급이 많이 다르지. 여기는 몇 명 뽑는 거냐? 2만 명 뽑는 거 아니야, 1등급. 물론 얘도 잘했죠. 근데 물론 얘가 여기 가서 물론 이때도 다 만점 맞을 수 있겠지. 근데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진짜 그러니까 TV도 나온 거야. 문제적 남자라고. 근데 그 물투를 2,000명밖에 안 봐요? 그때는 왜냐면 투 과목을 반드시 강제로 지정한 학교가 서울대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정시에서 투를 안 하면 서울대를 아예 못 가는 거야. 다 맞아도 서울대를 못 가. 연대 가야 돼. 선생님 그 제자 이번에 카투사 갔다는 있지. 걔가 투를 안 해서 연대를 갔어. 서울대도 점수로는 다 씹어먹을 수 있는데 응시만 하면 돼. 근데 얘는 응시가 아니고 정시니까 다 맞아서 갔잖아.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왜 3등이에요? 뭐 그럴 수 있지. 내신은 좀 근데 어떤 거를 보면 되냐면 선생님 공부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뭐를 하냐면 나 이 동네에서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공부를 남이 정해주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남이 정해주잖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미적분을 내가 해야 돼. 내가 왜 미적분을 해야 되는지 당위성도 잘 모르는데 주변에서 하니까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원래 잘했으니까 그냥 잘한 대로 계속 가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오냐면 사람이라는 게 점점 축구도 리그가 높아지면 이게 농구도 그러잖아. 뭐 D리그 있고 G리그 있고 그런가? G리그가 좀 더 높은 리그지.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날고 기었어. 그럼 D리그를 가면 어떻게 되겠어? 한계가 생기겠지? 그러면 걔는 어떻게 돼? 둘 중에 하나겠지. 아 나는 안 돼.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를 하고 돌아오는 애가 있을 것이고 되든 안 되든 좀 부딪혀 보자라고 해서 계속 부딪혀 보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공부라는 게 이렇거든. 운동이든 뭐든 기본적으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어. 실링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어느 정도 한 이쯤 가면 이쯤까지는 큰 어느 정도 노력만 하면 이쯤까지는 가. 근데 여기를 보통 사람들이 한계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너도 반드시 없으면 좋겠지만 내가 보면 딱히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여기 요만큼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여기 점프가 잘 안 돼요. 그럼 여기서 탁 막혀가지고 계속 옆으로 흐르고 있지. 발버둥을 쳐도 잘 안 늘어.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 아씨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되지. 대부분이 그래. 근데 이제 진짜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도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되든 안 되든 무슨 방법이든 되는 대로 계속 해보는 거지. 계속 답이 없어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끝이 나요. 안 그러겠니?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확실하게 망하든가 확실하게 되든가.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 구간에서 지쳐요. 지쳐서 대부분 스스로가 내려져. 근데 여기서 꾸준히 이렇게 부딪힌 애들은 여기에 딱 점프를 하죠. 그럼 또 다시 쫙 올라가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또 계속 옆으로 기죠. 그러면서 또 올라가요. 문만지듯이. 요걸 해본 애들이 있어. 진짜 무섭죠. 너 이런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사회생활 할 때 봐봐. 진짜 쌀벌한 애들이 있어. 진짜 미련해 보이지. 선생님 이제까지 선생님 딱 엊그제 여기 원장님이랑 이야기하는데 내가 3명 정도 봤거든요. 내가 보내가 한 3명 정도 봤어요. 권지수하고 구윤아하고 그때 그 한방병원 그 한의사 됐다네 걔하고 전민규라고 학교 꼴등이었어. 머리도 별로 안 좋아. 근데 공군사관학교 갔어. 지금은 공군사관학교가 낮은데 걔 갈 때는 공군사관학교 엄청 높았어. 그래가지고 서성한가 바로 밑에 수준이었거든. 중경이시보다 높았어. 공군사관학교는. 거기를 갔다니까. 학교 꼴등으로 들어와가지고. 진짜 안 돼. 내가 봐도 말을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근데 어느 날 딱 오잖아. 그러면 얘가 딱 달라져 있어. 하고 다 알아먹어. 수준이 딱 올라온 거지. 하고 또 거기서 한참을 헤매. 하고 질문도 수준 한 년 떨어져. 근데 또 어느 날 딱 보잖아. 또 확 올라와 있어. 야, 걔가 세상을 얼마나 잘 살겠냐. 걔는 못하는 게 없어. 안 그러겠어? 야, 되든 안 되든 내 머리가 깨지나 네가 깨지나 보자고 계속 매일 같이 앉아가지고 공부도 하다 보면 국영수 중에서 내가 하기 좋은 공부가 있고 하기 싫은 공부가 좀 있어. 그럼 어떤 애들은 어때? 자기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수학 좋아하는 애들은 수학책만 좀 더 펴게 되고 국어를 좋아하는 애들은 국어책을 좀 더 펴게 돼 있어. 근데 걔는 어째? 자기 제일 못하는 게 국어잖아. 국어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씨발 내가 이거 끝장 볼게. 야 진짜 어마어마해. 얼마나 세상 잘 살겠냐. 언젠가 너한테도 그런 일이 안 오면 좋겠지만 내가 볼 때 딱히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지만 네가 스스로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스스로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거야. 인생에서 뭐 네가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내 삶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든가. 그럼 어떻게 돼 있어? 부딪혀 봐야 돼. 야 선생님 여기 우리 학원 선생님 잘 안 되거든? 네. 씨 이런 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 선생님 이제까지 학원을 하면서 잘 안 됐던 적이 없었거든. 항상 선생님이 많았거든. 근데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인가? 선생님 이제 학원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돼. 뭐가 있냐면은 뭐 겨우 월세 내고 있는 정도니까 벌어가는 게 없으니까. 근데 네가 선생님 못 가르치지 않잖아. 선생님 알거든 내가 어느 정도 가르치는지. 근데 왜 안 되지?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서 그만하고 싶지. 선생님 나이도 있고 뭐 선생님이 뭐 당장 뭐 돈이 급한 것도 아닌데 그만하고 싶지. 근데 계속 두드리잖아. 그 이유가 뭐겠어? 선생님 나는 거야. 조금 텀이 길 뿐이지.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하면. 꾸준히 계속 열심히 하면 뭐 학생들이 알아주고 학부모가 알아주고 언젠가는 내가 원했던 그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됐어? 선생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때 그 학생들을 보면서 경험을 했다니까? 와, 10대인데 10몇 살짜리가 저렇게 열심히 살아? 야, 학원도 안 다녀. 수학학원, 우리 학원 하나 다니고, 선생님 그때 독서실을 했거든? 독서실에서 하루 종일 인강 그 메가스터디 아이디 있지? 그것도 내가 줬어. 내가 준 거 갖고, 그때는 요 태블릿이 아니었어. 뭐였냐면은 PMP라고 해가지고 딱 다운받아서 듣는 거 있었거든? 그걸로 맨날 와서 들어, 고1 때부터. 마르고 닳도록 내가 맨날 그래. 야, 현우진이 목 식었다! 내가 맨날. 그때 현우진이 아니고 신승범이었거든? 야, 신승범 목 식었다! 인간치 들어라! 내가 왜냐면, 본대도 보고 맨날 그러고 있고, 국어도 그때 누구 했지? 국어 누구 했더라? 하여튼 영어 선생 또 누구 있었거든? 영어 선생도 서석고 나온 영어 선생이었어. 누구였냐면, 시무철이어가지고, 예, 엄청 유명했거든? 맨날 그래서, 야, 네가 맨날 보니까 시무철이 늙었잖아. 내가 맨날 이러고 그랬거든. 맨날 그것만 봐. 계속 복습하고. 야, 대단하더라고. 나 그때 10대들을 보면서 배웠다니. 근데 여기 애들은 계속 떨려 맨날 학원 다니면서 숙제하기 바쁘지.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뭔 말인지 됐지? 언젠가 내가 좀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 부딪혀야 돼. 그래야 그렇게 한번 뛰어넘어 보잖아. 그 애가 그랬다니까, 지수가 나한테. 자기는 이렇게 한번 뛰어넘어 봤기 때문에 계속 부딪혀도 괜찮대, 이제. 그럼 언제가 뚫릴지 아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즐겁게 부딪히더라고. 안 되는 거를, 야, 안 되는 거를 계속 하는 게 즐겁겠니? 근데 걔는 즐거워하더라고. 그래, 새끼야. 내가 언젠가 너를 꼭 깨부수고 말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와, 나 그 애를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내 생각에. 어린애가. 너도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뭐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겪어보잖아. 그런 것들을 또 자기소개서 없어졌지. 생기부에 남기고 면접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야, 그거는 어느 누구도 못 해본 경험이지. 알겠죠? 자, 또 조금 어려운 거 한번 봅시다. 100번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왜 어렵냐면, 봐. 이거를 S로 표현해봐라. 이 이야기인데요. 그럼 선생님 그랬죠. 이렇게 어떤 문제에 식이 이렇게 내가 처음 보는 식들이 주어지면 굉장히 관찰을 자세하게 해봐야 돼. 뭐 대칭이라든가 인수분해라든가 내가 알고 있는 걸 총 동원해서 해봐야 되는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건 너나 나나 다 마찬가지일 거야.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요거 중에서 어떤 것만 고른 거야? 홀수 번째 항만 고른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너는 뭘 할 것 같아, 이제 여기서? 빼는 거. 빼는 거. 뺀다라는 이야기는 짝수 번째 항을 또 써보는 거겠지? 짝수 번째 항은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36분의 1 더하기 14 이렇게 써볼 수 있겠지. 일단 이거 두 개 더해서 S야. 그럼 이 식을 관찰해서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있겠지. 아, 얘도 절반, 얘도 절반이니까 이 절반 아닌가? 근데 이게 우리가 시그마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머릿속에 알아야 돼. 시그마에서 부분 분수 분해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계산할 수 없어. K는 1부터 N까지 갈 때 K분의 1 있지. 요거 고등학교 수준에서 계산 못해. 뭔 말인지 알겠지? 분수로 표현됐을 때는 뭐만 계산할 수 있다? 망원급수로 뭐야? 유리식으로 아니 부분수 분해로 쪼개질 때만 계산이 돼. 그러면 여기 딱 생각을 해야 돼. 아, N은 계산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못한다. 그럼 계속 쳐다만 보고 있겠죠. 선생님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알면 풀려. 선생님 이런 문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 안 좋아한다고 해서 문제에다 왜 넣어놨나요? 자 보세요. 얘를 4분의 1로 이렇게 묶어볼게요. 저 그 생각하고 있어요. 오 대단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4로 묶었더니 n제곱분의 1이 되죠. 저게 S야. 그럼 얘가 S가 되지. 그럼 얘가 4분의 1을 쓰네. 그래서 얘가 뭐가 돼? 4분의 3S가 되죠. 이게 보이면 풀고 안 보이면 못 푸는 이런 건 좀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지. 이런 건 뭐라고 하냐면 문제 중에 개연성이 떨어진다 그래요. 수능에는 이렇게 절대 안 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개연성이 떨어지잖아. 이거는 뭘 맞추라는 거야? 아, 너희 엄마가 누구니? 너희 아빠가 누구니를 맞추라는 거야. 너를 어떻게 놔줬니? 아니면 그날 컨디션이 어떠니?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눈이 확 떠가지고 보이는 애들. 또는 어떻게 됐어? 엄마 아빠가 엄청 똑똑하게 잘라줘서 이게 확 보이는 애들.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선생님 이걸 해놓은 건 뭐냐면은 이런 문제도 있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라. 자, 무한급수 대략적으로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봅시다. 이제 95분 남았군요. 오늘 무한급수, 무한등비급수 다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극한 미분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 목요일 말고 화요일. 화요일날. 엄마 어제 말씀하시더라고. 그때는 뭘 봐주지? 선생님이 우리 학원에 학생이 없으니 고등학교 3학년 말고는 없으니 시간이 많아요. 근데 방학 때 집에서 뻘쭘하게 옛날 같았으면 수업도 많이 하고 했을 텐데 놀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뭔가라도 해야